저희가 이제 엑소브레인 과제를 이제 솔트룩스하고 올해 5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솔트룩스하고 이제 장학 퀴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시로 이제 속도의 문제. 이제 장학 퀴즈 문제에서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주어졌지만 저희가 EBS PD님들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는 이제 스피드 퀴즈도 그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사람보다 빨리 눌러야 맞출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답을 추론을 했을 때 정확한 답을 일 경우만 이제 응답하는 이제 응답률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솔트룩스가 저희의 과제를 통해서 고민을 하셨던 많은 문제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이제 나름 그 고민했던 문제들이 이제 솔트룩스의 상업화로 좋은 기술로 돼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순서는 이제 엑소브레인 과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엑소브레인뿐만 아니라 왓슨의 한국어 서비스라든지 QA 서비스의 기술 수준, 그리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소브레인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AI 스피커, 뭐 개인 지능형 비서 이런 B2C 도메인보다는 이제 B2B 도메인, 이제 특허 심사관, 그다음에 입법 심사관, 회계사, 변리사 이런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서비스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상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어서 엑소브레인은 좀 이제 어렵고 로드맵이 긴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솔트룩스는 과제 중간에 나온 산출물들을 이제 산업화에 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기술은 세 가지 기술입니다. 먼저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빅데이터에서 사람이 시험 치려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듯이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을 시켜놓고, 그리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지식 베이스에서 답을 추론하는 질의응답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 되면은 이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술은 하이어라키컬 이제 계층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기술은 이제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빅데이터 단위로 분석을 해서 지식으로 축적을 해 놓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식을 축적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언어적 지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솔트룩스처럼 이제 포멀한 온톨로지적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인데, 링귀스틱 지식은 포멀 날리지로 가기 전에 형태의 지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답을 추론하는 질의응답 기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를 이제 작년 11월 18일 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연구 과제임에도 그 승패에 대단히 그 목숨을 걸고 했었어요. 첫 번째 사례는 알파고가 작년 3월 달에 국내 인공지능의 광풍을 몰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수준이 이제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좋은 기회였고, 이제 외산 솔루션이 국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이제
뚜글 쌓기에서는 이 기술을 이제 공개적으로 검증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엑소브레인 오픈 API가 한국어 분석 기술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원천 기술 개발한 거를 고도화시키고 2단계 때 이제 신규 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산업화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확보하고 이제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화를 같이 발맞추어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상용화 사례가 많이 창출되고 있어서 이제 과제가 고생한 보람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고, 솔트룩스도 아담의 저희 엑소브레인 과제에서 개발한 것들이 요소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소브레인의 큰 주제는 세 개인데, 이제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지식을 DB로 구축하는 기술은 이제 솔트룩스가 주력으로 담당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알파고가 나오고, 걔는 이제 한 3천만 착점을 학습을 했었고, 최근에 또 알파고 제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딥마인드는 뭐 스타크래프트를 학습을 해서 이제 또 내년쯤에 사람하고 대결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바둑하고 이제 언어를 이해해서 지식을 추론하는 거하고 뭐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둑하고 언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바둑은 이제 시작할 때 경우의 수는 뭐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겠지만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경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의 규칙이 명확해요. 그래서 돌을 안 놓은 위치에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패도 명확합니다. 흑돌이만큼 백돌이만큼. 그래서 기계가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규칙이 제한적인 반면에, 언어는 문법적으로 문법에 대한 규칙은 정의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이걸 거의 무한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단어라도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거의 많이 생성을 할 수 있고,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주어 목적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 단어가 주변 단어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뜻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둑보다 언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이고, 전산학적으로도 이제 NP Complete Problem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언어 습득 장치를 갖고 있다고 촘스키가 정의해놨고, 이게 이제 기계가 학습하는 단계이죠. 많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해놓고, 그리고 새로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 수행하는 그 두 단계를 이제 기계도 이와 같이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는 말과 글입니다. 말은 음성, 인식, 합성이고, 글은 이제 읽기, 쓰기, 여기가 되는데, 사람은 요게 루프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1인칭, 혼자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하는 거는 이제 1인칭에 대한 거고, 그리고 2인칭, 대화가 들어갑니다. 대화는 이제 언어의 생성에 대한 문제이고, 요거는 더 난이도가 이해보다 더 높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대꾸하는 거, 확인하는 거,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식을 추론을 해서 상대방에 맞는 질문에 대해서 지식을 답변으로 제공하는 그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브레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범위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으로 언어를 생성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시각 이런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로 이제 확장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점차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언어의 이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의 기계가 언어를 이해할 때 문법을 이해하는 제일 밑에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이 세 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문법은 어느 정도 사람 수준에 근접하게 현재 이해를 해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IBM, 구글도. 그런데 의미는 이제 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 대화는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더 로드맵이 길 것 같고, 현재의 기술은 이제 정해진 시나리오, 정해진 태스크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그 플로우에 맞춰서는 기계가 일정 부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트너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엔지니어가 기업체별로 한 20% 정도는 필요할 거다라는 예측도 내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문법 의미 대화에서 저희가 문법과 의미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맨 초보적인 단계는 형태소 분석이고,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은 어휘를 이제 의미를 가진 채소 단위 형태소로 나누고 품사를 이제 부착시키는 태스크고요. 그다음에 개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은 이름이 있잖아요. 기관도 이름이 있고 장소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 중에서 고유 명사류에 해당하는 거에 타입을 이제 분류를 시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음이어나 다이어는 이제 동음이어는 음은 같은데 배가 신체 부위인지 운송수단인지 이런 걸 판별하는 거고, 다이어는 뭐 산업적 활용성은 아직 저희도 잘 못 찾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문법,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관계를 판별하는 게 이제 의존 구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연아는 이제 9월 5일 부천시에서 태어났다는 문장에 대해서 먼저 이제 동사가 태어났다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주어가 non-phrase subject로 김연아라는 거를 이제 의존 구문 분석이 판별을 해내고, 그다음에 태어났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링크가 연결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 부분, 하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부사구로 이제 구문 분석이 판별을 해내는데, 이제 구문 분석부터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부터 걸려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정보 추출, 이제 지식 추출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정보 추출하는 단위는 이제 주어, 목적, 독어, 동사가 이제 트리플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데, 예시를 들어서 이제 김연아는 언제 태어났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서 이제 기계가 이 문장에서 답을 추출하기 위한 지식을 쌓는 예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에서 이제 태어나는 동사의 주어는 이제 김연아이고, 그리고 김연아가 이제 person의 name이라는 거는 이제 개체명 인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의 김연아는 이제 사람이고, 얘는 이제 90년 9월 5일이 개체명 인식으로 날짜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부천시는 장소로 알 수 있고, 그래서 구문트리의 주어, 부사어, 목적어, 얘를 이제 부사어를 다시 날짜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장에서 지식을 추출해서 장학퀴즈에서 이제 답을 추출하는 맞추는 데 썼었고, 이제 솔트룩스는 이제 문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식 DB로 활용하는 원천 기술로 쓰고 있고, 뭐 저희는 이제 러닝 바이 리딩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의미역 인식이라고 해서
이건 언어학자들이 동사를 이제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논항이 있잖아요. 주어 목적어들이 행위자격인지 대상격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3개로 언어학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별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언어 처리의 전 총체적인 단계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애석하게도 기계는 사람처럼 의미를 먼저 판별을 하지는 못해요. 이제 번역 같은 경우는 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의미를 판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서 학습한 거라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 형태로 기술을 켜켜이 단계별로 쌓아놓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맥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상호참조 해결, 생략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참조 해결은 이제 전라도 말로 거시기가 뭔가를 이제 전 문장에서 판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 문장의 소피스트란 것. 그다음에 사람은 이제 동사가 여러 개인지 주어가 여러 개인지 이걸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기계는 이제 동사별로 주어 목적어를 따지기 때문에 이제 생략된 어휘를 이제 판별하는 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저희 엑소브레인의 한국어 분석 기술은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제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인데, 예시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시험 볼 때도 교과서가 있고 그 교과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는 참고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예시로 르 메리디안 호텔이 하면 기계가 얘를 이제 호텔 이렇게 이제 태깅을 붙여줘요. 그러면 기계가 그거를 학습을 해서 르 메리디안 호텔은 이제 유사한 뭐뭐뭐 호텔을 이제 호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태깅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문서를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부 기계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인 질의응답 기술인데,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가 이제 다다익선이형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question answering, 저희는 이제 natural language based question answering이라고 부르는데, QA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2015년부터 막 만드는 데 있어요. 딥마인드, 구글입니다.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 바둑만 두는 게 아니라 뭐 언어도 뭘 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성과가 괄목하지 만하지 않아서 하겠지만은, 이제 CNN 뉴스를 대상으로 질문을 한 100만 건 정도 만들어 돈 많아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대상으로 만들었고 MS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멀로바라는 MS의 자회사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머신 리딩 컴프레이션, 뭐 기계의 독해라고 리딩 컴프레이션 독해라고 하는데 아직 독해까지 가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제 텍스트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딥러닝 방법을 써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 단답형이라는 거는 사람이 누구인지, 장소가 누구인지, 기간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으로는 이제 지식 베이스, 온톨로지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 있고, 이 방식은 이제 문장의 길이가 짧고 그다음에 엔티티와 프로퍼티가 DB에 들어있으면 신뢰성이 아주 높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책을 볼 때 색인어를 보고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걸 읽어서 오픈북 이그잼 볼 때는 그렇게 답을 모르는 답에 대해서는 추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IRQA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적합한 거는 이제 타입, 엔티티나 프로퍼티의 타입을
이제 온톨로지로 모델링하기 이제 어려운 문제들, 예시로 것, 이거는 이제 온톨로지로 표현하기 좀 너무 세세한 정보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이거는 타입을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IR 베이스드 QA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행사장에 오는데 인공지능 진실을 말하다라는 게 있어서 글로벌 수준의 이제 진실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학계에서 특정 반복론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 스루가 나왔다고 공지가 되면 그게 산업화 되기까지는 이제 짧으면 1년 6개월, 길면 2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구글의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사례인데, 지금 많이 이제 브레이크 스루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지식 베이스 기반의 프리 베이스입니다. 웹 퀘스천스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평가셋이 있는데, 16년도에는 이제 55%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문제는 기계가 문제하고 단락 한 대여섯 문장을 주면 그 질문에서 단락을 이제 딥러닝으로 해서 이제 팩토이드 단답형 정답을 찾는 성능이 한 80% 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이제 투 스텝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질문하고 단답에서 답을 찾는 게 필요하고, 그 전 단계로 백과사전이 주어졌을 때 한국어 같은 경우는 30만 건 문서에서 해당하는 문장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태스크가 요 태스크인데, 요거를 복합해 냈을 때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스탠포드가 올해 연구 결과인데 한 30% 정도 성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이런 질문하고 이런 단락이 주어졌을 때 딥러닝으로 팩토이드 정답을 찾는 성능은 이제 한 78%,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답변이 그 현상이 되게 다양해요. 먼저 짧은 문제. 요거는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AI 스피커나 뭐 시리 같은 비서한테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하고 벤치마킹 할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식 베이스로 이제 잘 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장학 퀴즈 때 풀었던 문제였어요. 이거는 이제 질문이 길죠. 한 50단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 이제 챗봇이라기보다는 이제 상담사를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문제는 이제 조건이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화의 문맥을 판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학 퀴즈 했던 거를 가지고 우선은 이걸 적용을 하고 있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지금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 부분은 이제 단답형 정답이에요. 사람, 인물, 기관 이런 거고, 이 부분은 정답이 문장 하나 이상의 문장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문을 분석하고 질문에 답이 될 만한 한 수백 개의 후보들을 추론하고, 그 수백 개의 후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답 하나를 이제 산정하는 이제 팩토이드 QA 기술인데,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질문 분석을 합니다. 질문 분석을 하면은 저희가 기계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문장에 대해서 정답에 추론하는데 필요한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이제 기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을 해내는 거는 이 질문이 이제 단답을 요청하고 있고, 질문의 도메인은 법률 분야이고, 이런 거를 이제 판별을 해내고, 두 번째는 찾고자 하는 정답을 X로 놨을 때 X가
이 질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을 해요. 그래서 이 법, 이게 이제 X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답이 유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판별을 해내요. 하나는 이제 질문 자체에서 들어있는 어휘에서 유형에 대한 힌트를 판별을 하고, 또 한 방식은 저희가 프리디파인드 된 정답 유형 클래스에서 판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문장은 이제 절이 두 개로 나눠졌고, 요 두 가지는 AND 연산을 추론을 해서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된 질문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다시 이제 해서 정보들을 추론을 해내고요. 그래서 질문 분석에서는 이제 정답 추론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많이 뽑아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형태로 X를 정답으로 봤을 때 X하고 관련된 이제 수로,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힌트, X는 법률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 법에 관련된 시행기단인데, 정보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정보는 이런 이제 제약 조건들을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에 들어있는 어휘들을 가지고 정답이 들어있을 만한 많은 문장들을 추출을 해요. 그 추출된 문장의 하나를 이런 문장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이 문장에서 김영란법, 그 다음에 정답 후보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다수개 추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문장에서는 김영란법이 정답이 후보라고 산정을 하면은 이 김영란법이 이제 법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이 김영란법이 질문 분석에서 추론된 제약 정보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선별을 해서 수백 개의 정답 후보 중에서 16개를 이제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6개의 정답 후보 각각에 대해서 검산을 거쳐요. 검산이라는 거는 이제 김영란법, 저희가 아까 X에 해당하는 자리에 김영란법을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김영란법이 정답이면은 이거를 이제 서포팅하는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장들을 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정답 후보를 이제 랭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학 퀴즈는 거의 뭐 80% 넘게 맞췄어요. 30문제 중에서 한 25문제 맞췄었나? 그랬는데 이제 짧은 단답형 질문을 저는 쉽게 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봤더니 그 힌트가 적어요. 장학 퀴즈도 어렵고 짧은 문제는 어렵고 힌트가 적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휘의 중의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세익스피어라고 하면은 윌리엄 세익스피어 극작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세익스피어도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드라고 하면은 뭐 저희 미사일 말할 수 있지만 또 극작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이제 미국 대통령 하면은 현재 시점에 미국 대통령을 추론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문제에 대해서 한 67문제는 맞추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답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답률을 산정을 해서 50% 학습을 해서 50% 응답하면 이제 91%는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산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속도. 저희가 장학 퀴즈 때는 41대로 7초에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4대로 한 0.5초 정도로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현재 성능인데 이 파란색은 성능의 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 정답 추론을 할 때는 이제 각 단계별로 탑 1에 대한 정확률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러닝을 통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IRQA, KBQA, 뭐 딥러닝 하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써야
성능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5초인데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어 위키피디아가 39만 건, 약 40만 건인데 요거가 한 100만 문장이 돼요. 그 100만 문장에서 각주 뭐 표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봤더니 문장이 유효한 문장이 57만 건이고, 이거에 대한 통계가 동사가 한 개인 문장은 약 16%예요. 되게 적어요. 혼문장이라고 그러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거는 3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동사가 두 개 이상인 것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이제 인사이트는 저희가 이런 이제 좀 의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QA나 언어를 추론하는 것도 이 수준인데, 이제 구문의 번역, 그 다음에 여러 개 문장에서 답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로 나눈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해야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듣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희가 푼 문제는 이제 텍스트에 들어있는 어휘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답은 굉장히 잘 찾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표현을 쓰고 어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계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이제 표준지리, 유사지리 해서 이제 이게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문맥, 지식학습, 이제 서술형 정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분야는 이제 국회 도서관, 이제 특허 분야는 이제 특허청하고 특허정보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사람 대체하는 거는 한 10년 후쯤이나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그 데이터를 찾는 노가다가 17%, 정리하는 게 16%, 보고서를 요약하는 건 14%, 요거를 이제 엑소브레인 가지고 도와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